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박근혜 굿초이스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뭐 날씨도 좋고 이제 더운 것도 물러갔고 시장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군들은 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있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재료 아니면 픽 이벤트가 좀 있죠. 픽 이벤트 그 다음에 포스코가 뭐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뭐 공장 피해가 좀 있고 어떤 매출에도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이 관련돼서 수혜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좀 시장 분위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 영상 보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TV 방송까지 같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박근호의 굿초이스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해외 증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오늘 지금 이제 유럽 증시 오늘 끝나고 바그인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주에 끝난 유럽 증시는 굉장히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거의 보합권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느낌. 독일 닥스 지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게 마감해 줬습니다. 특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좀 세게 좀 주긴 했네요. 아직 좀 멀었죠. 고점까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뭐 너무나 우리가 보통 사골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뭐 약간 요런 느낌 재료들. 자, 금리.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0.75냐, 0.5냐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냐, 빅 스텝 0.5냐. 지금 뭐 유럽도 굉장히 금리를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0.75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간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9월 연준에서 금리 인상 0.75를 올릴 수 있는 것을 90% 가까이 확률적으로 시장이 좀 내다보고 있는 것을 FED 와치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은 뭐 유치원 애들도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니까 아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은 사실 이거 갖고 이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0.75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0.75 지금 90% 이상 올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냥 0.75 올리면 시장 충격 뭐 당연하고 우리가 몇 번 겪어봤듯이 올리기 전까지 시장이 불안한 거지 0.75 올릴 것 같다 시장 큰일이다 돈이 주식시장에서 막 빠져나간다 달러로 돈이 몰린다 안전자산으로 딱 0.75 올렸을 때 시장이 오히려 안정되는 흐름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고요. 0.5 올린다라고 뭐 하더라도 사실 연준의 올해 최종 금리 목표치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3%는 무조건 넘어가죠. 이번에 0.5를 올리면 딱 3%가 되는 거고 0.75를 올리면 3.25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와의 어떤 금리 역전 현상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0.2를 올려도 금리 역전이 나오죠. 지금 동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아는 것들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뭐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지만 어떤 뭐 시장에 오래 몸 담고 왔을 때 어떤 요런 느낌 봤을 때 하지만 시장이 확 좋아질 수는 없겠죠. 시장이 이렇게 확 뭐 많이 떨어졌죠. 진짜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시장이 떨어진 가운데에서
확 올라갈 재료도 없고 사실 올라갈 이유도 없고 사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만 나와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충분히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 한번 잠깐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이 되겠네요.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 9시 반에 가장 중요하죠.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던 큰 재료가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내일 나올 오늘이죠. 오늘 나오는 것은 3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뭐 객관에 대한 수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약간의 설문조사 같은 건데,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해주는 거니까,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한번 뉴욕 연방은행 들어가서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좀 열어보고, 저도 여기 오랜만에 들어가 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달 6월달은 좀 약간 꺾였죠. 네. 여기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인데요. 보통 뭐 샌프란시스코 은행도 상당히 많은 지표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뉴욕 연방 준비은행 들어가서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서 저도 그냥 뭐 보던 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믹 데이터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코노믹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콘슈머 익스펙테이션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기대 들어가서 서베이 오브 콘슈머 익스펙테이션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이제 예상 어떤 설문이 나오게 되죠. 인플레이션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들어가면 요게 이제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되는 게 요게 이제 3년물이죠. 오늘 발표가 되는 게 이제 3년물이고 1년물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 두 개 다 같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이제 파란색이 1년치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빨간색이 3이어라고 나와 있죠. 3년치 물인데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가가 왜 올라갔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 수요가 엄청 많았을 때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뭐 쇼티지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도 공급이 좀 굉장히 떨어질 때도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추석 때 과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맛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 해결은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원자재들도 천연가스 빼고는 다 안정이 되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냐? 돈의 가치가 그냥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푼 돈보다 2, 3년 동안 푼 돈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베네수엘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발표되는 이 3년치 어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연준이 0.5를 올릴 것이냐 0.75를 올릴 것이냐 결정을 하면 뭐 0.5의 가능성도 있고 아주 극적으로 0.25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뭐 시장에서 뭐 먹히는 재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0.75를 올리고 목표치까지 그냥 빡 올려버리고 그냥 한동안 안 올려버리는 게 시장의 어떤 좀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선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말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올 악재인데 그걸 그냥 은근 살짝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빡빡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시장을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주 4일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주 4일 거래 됐는데, 요게 이제 지난주 흐름이죠. 거래소 흐름. 요 정도. 거래량 좀 약간 늘어나고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거래량은 뭐, 거래소에도 우리가 개별주들, 테마주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잡주들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면, 이렇게 요만큼이 지난주 월화수목이었었는데 뭐 하락장이었다. 지난주 주봉 자체가 음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봉 자체가 음봉이죠.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보면 거래소도 이렇게 거의 뭐 연중 최저치 근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영중 최저치를 이탈을 해버렸죠.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지금 애플 아이폰 14에 뭐 낸드를 중국 기업을 써서 미국 정부에서 애플한테 강력 경고가 들어갔다라는 기사까지 좀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요런 거, 그다음에 HLB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화요일 장이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임상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임상을, 근데 뭐 초록에서, 일단 발표가 이미 뭐 8일, 10일 뭐 이렇게 발표가 이미 힌트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금요일에 좀 빵 떴죠. 이거 과연 뭐 주주분들이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뭐 그건 예상을 했던 결과긴 한데, 화요일날 아마 굉장히 좀 초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HBL 같은 경우도. 자, 시장은 정리를 하면 시장 기대는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게, 시장 기대는 하지 말자.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내 돈이 아니듯이, 시장이 떨어졌을 때, 물론 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면 사실 뭐 현금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분간 시장을 좀 떠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손절을 치고 좀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뭐 초급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내 계좌에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강세장이 뭐 코로나 직후에 강세장이 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으로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때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초급락 나온 구간이죠. 평균 마이너스 50% 이상 나왔던 구간입니다. 근데 그 지수가 2달, 3달 정도 만에 다시 회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과연 본전 회복이 됐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뭐 이번에 조금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강세장을 기다린다든가 그런 거 말고 시장에서 예전처럼 초급락장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회할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그 다음에 올해 6월달, 이런 장은 사실 뭐 주식의 신은 없겠지만, 주식의 신이라는 사람이 와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올라갈 정도,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올라가도 지금 이제 뭐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싸졌다라고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은데 싸진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극소수의 기업들, 제가 계속 추천드렸고 지금 AS 해드리고 있는 레이크 모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그 중에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정리를 하면 일단 분위기는 뭐 사실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지난 주말에 뭐 구주, 미주 증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쉬었고, 근데 오늘 나쁘면 우리나라 증시 화요일 날 또 빠져서 출발한다.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꼭 빠졌다라고 해서 빠지는 법도 없고, 올랐다라고 해서 오르는 법도 없으니까 종목만 지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핑계는 대지 말자. 하지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은 나왔는데 앞으로 저런 구간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좀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버텨야 되고 너무 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갑부를 만들어준 구간이 언제예요? 갑부를 만들어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파란색 칸에서 과연 돈을 버셨는지 그거를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한번 좀 굉장히 좀 차분하고 굉장히 좀 진중하고 한편으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가 파란색 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수익을 얼마만큼 내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뭐 선한 말일 수도 있고 약간 시니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 첫 번째 파란색 구간에서 큰 돈을 못 벌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얘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목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 다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시장을 아주 그냥 발랐던 종목군들이 애플페이 관련주죠. 뭐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뭐 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 나이스 정보통신은 위에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서 저희 방은 다른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요일 장이 시작하고 애플페이 관련주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벤사들 그 다음에 뭐 PG사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뭐지 또 뭐 애플페이인가 이렇게 뭐 뉴스 찾아보고 해서 오른 걸 보고 애플페이 관련 완전 꽂아줬죠. 장 시작 전에 현대카드 중심으로 해서 전국 편의점 일단은 뭐 연말까지 다 되게 한다 했을 때 이 벤사들 피지사들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 수요일 날 근데 저는 이거를 수요일 8시 한 30분 정도쯤에 밴드에다 이미 그 뉴스를 올려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보고 있었었는데 일단 한국정보통신이 10% 이상 높게 떠서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벤사 피지사들은 좀 약간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요 날이죠. 이게 10% 12% 정도 아마 떴을 것 같은데 떠서 출발했을 때 이건 좀 무리가 있었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플페이라는 것은 삼성페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NFC 관련돼서 이게 그 단말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반 단말기 삼성페이는 그냥 카드가 되는 곳은 다 되잖아. 버스 되고 무슨 뭐 편의점 되고 다 된단 말이죠. 카드가 되는 곳은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벤사랑 피지사는 이 벤사랑 피지사는 그 사람이 뭐 애플 그 페이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일단 편의점서부터 되니까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든 그냥 일반 뭐 실물 카드로 그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밖에 없죠. 실물 카드로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삼성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페이로 현대폰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벤사랑 피지사가 과연 애플페이를 한다라고 해서 수혜가 될 것이냐 이건 카니발리제이션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놓는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똑같잖아.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제 카드 단말기 교체를 다 들어가는데 뭐 유비벨록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그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또 뭐 이심도 많이 시장에서 지금 9월 달서부터 아마 됐죠. 우리가 실물 그 유심칩 말고 그냥 칩을 핸드폰에 꼽는 거 말고 이제 핸드폰 자체적으로 전자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을 보다가 이 한국정보통신은 요거 뭐 너무 떠서 출발했고 상한가 가서 그날 좀 아쉬웠지만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현대카드 중심으로 이 애플페이가 시작을 하니까 유비벨록스 뉴스 보면 현대카드와 관련된 어떤 그 협업, 뭐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비벨록스를 우린 들어가자. 유비벨록스를 제가 봤을 땐 벤사랑 피지사는 그냥 센티멘탈로 갈 수는 있어도 그 펀더멘탈 쪽으로는 애플페이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 그 수요일날 이렇게 유비벨록스 여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올랐을 때 매도 사인 내갖고 말씀드린 한 10% 조금 못 올라갔는데 뭐 이런 애플페이나 요런 뭐 막판에 처지긴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다 팔았으니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뭐 단발성 그 테마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될 테마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뭐 나이스나 한국정보통신 봤을 땐 크게 갈 것 같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애플페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쪽에서 얼마나 카드 단말기를 빠르게 교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그 NFC 그 리더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제일 수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나 좀 당연하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는 좀 약간 너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관련주들은 차분히 좀 보시면 될 거고 난 유비벨록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급락 구간에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쳐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팔았어.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단타 수익률이 아니라 성공률이 단타 매매 성공률이 지금 뭐 유비벨록스까지 해서 10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성공률 100%다.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태풍 지나간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포스코 이제 이게 사실 그냥 포스코 물에 잠겼다. 근데 뉴스를 지금 보면 뭐 몇 고로를 다시 뭐 재가동 시작했다. 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빨리 정상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이건 좀 약간 여담이지만 이 실제 포스코에서 근무하신 분이 쓴 글이 있어요. 뭐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을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일단 포스코 쪽 보면 뭐 완전 정상화하는데 2년 최소 2년이 전망이 된다. 뭐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에서 포스코 입장에서 봤을 땐 포스코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과연 그런 포스코가 이게 손실이 어만큼 날 것이냐. 일단 이 포스코 정도 되는 기업들이 뭐 그 영업 피해 보상을 보험을 안 들어놨을 리는 없겠죠. 그럼 이건 이제 보험주들은 또 재보험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들한테 이게 계속 전가를 시키니까 이쪽이 가장 안 좋을 것 같고 영업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뭐 포스코에서 공급하던 쪽을 해외 철강사들이 많이 올랐죠. 뭐 중국의 안산철강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니폰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철강 회사 폭격당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나라 소형 철강사들 막 상한가가 그랬을 때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포스코 관련된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고로를 정상화시킨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산 설비가 완전 뭐
폭탄 맞은 수준으로 지금 망가졌으니까 고로를 정상화를 시키면 뭐예요? 응? 또 고로도 뭐 한 일주일 이상 그 가동을 안 시키면 완전 식어버리기 때문에 뭐 어젠가 그저께서부터 조금씩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로 정상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뭐 가장 직격을 타는 이분의 냉연, 열연 쪽은 뭐 거의 생산을 못 한다. 뭐 저기 광양 쪽으로 돌려갖고 뭐 한다고 하던데 그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일단 고로 정상화를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포스코가 뭐 많이 빠졌고 이제 정상화 된다라고 하니까 뭐 아직 요런 거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크게 빠진 않았죠. 화요일 날 내일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좀 약간 뭐 시장에서 우리가 핫 이슈되는 종목군들만 쫓아다니는 부류들 있잖아요. 지금 이 포스코 관련주를 찾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산 설비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내년 열은 지금 뭐 당분간은 아무리 빨라봤자 몇 달 동안은 만들지도 못하거든. 근데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피해를 과연 누가 그 수혜로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뭐 어떤 규모론적으로 따졌을 때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요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사업 현대제철도 뭐 살짝 피해는 있었죠. 화재도 나고 근데 뭐 큰 피해는 아닌 것 같고 사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동국제강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센티멘탈적으로는 현대제철이 갈 수는 있는데 사업 구조를 보면 뭐 슬라브라는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동국제강과 포스코가 슬라브 쪽으로 관계가 좀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업종은 별로 없어. 피해를 볼 수는 있어도 밑에 그 포스코 철강을 받아서 뭐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래소도 있고 걔네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센티멘탈적으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요 두 개인데 요 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몇천 개에 해당하는 모터가 지금 다 물에 잠겼다. 변압기도 물에 잠겼다. 이런 것들 저는 이 모터, 변압기 그 다음에 공장이 완전 다 맛이 갔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어떤 뭐 거의 뭐 새로 만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하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두 개가 안 움직이면은 다른 밑에 거애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보면 동국제강 오히려 또 목요일을 좋지도 않았어. 현대제철 이것도 큰 느낌 없었죠. 태풍 지나간 다음에 태풍 이미 왔을 때 포스코가 물에 잠겨갖고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난리가 났었는데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얘는 오히려 좀 음봉이었어. 오르긴 올랐지만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이랑 둘 중에 뭐 살래?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약간 캐파가 작은 뭐 캐파가 그렇게 작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국제강 쪽이 뭐 이론적으로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면 주주분들이 지금 막 뭐 화요일장이 막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현대제철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 관련주들은 화요일날 아주 그냥 시장을 다 발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바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중심 이제 테마가 한번 차지하는 거죠. 포스코는 사실 수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위에 포스코는 수출 비중이 거의 60%예요. 포스코는 그렇게 돼서 그럼 포스코가 수출을 못한다. 그럼 이게 또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지금 경상수지까지 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적자된 지 오래됐고 제가 경상수지, 무역수지 차이 말씀드렸죠. 무역수지는 그냥 일단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수입 수출이 되는 합이 이제 무역 수지고 경상수지는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투자한 거, 그 다음에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 막 뭐 배당도 뭐 받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그런 것들, 배당, 뭐 그런 것들, 서비스, 그런 거 다 합친 게 이제 경상수지인데, 하여튼 환율이 뭐 좋으면 이상할 정도로, 뭐 우리나라만 환율이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킹달러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유럽, 뭐 일본 다 달러 때문에 엄청난 환율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장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갑니다. 무조건 지나가요.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이번은 길 뿐이야. 그렇죠? 근데 이번이 길다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2018년도에도 겪었거든요. 어때요? 2018년도 한번 그어볼까요? 2018년도서부터 2년 동안, 네, 좀 나아지려고 하다가 2018년도, 2019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좀 떨어지던 주가가 2020년 들어서 좀 살아나나, 중국, 미국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타격도 있고 떨어지다가 이제 2019년도 말서부터 좀 살아나나 2020년 초까지 분위기 좋은데 하다가 거기서 코로나 맞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살아났는데, 이 정도 못 버틸 거면 그냥 제가 정말 겸허하게 진솔하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 못 버틸 거면, 그죠? 네. 이게 또 주식 투자자의 어떤 숙명이고, 이런 데서 주식 싸졌을 때 우리가 그 주식을 모아 나가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지만 사실 뭐 이게 더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때 우리나라 기업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한 6년 정도 6년 7년 정도 1, 2, 3, 4, 5, 6, 7, 8, 9 거의 10년 가까이 그 횡보했을 때 1, 2, 3, 4, 5, 6, 7, 8, 9 거의 9년 가까이 횡보했을 때 박스피였으면서 이때 회원분들이랑 매매해서 진짜 수익 엄청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급반등장이 오는 것보다도 뭐 저런 정도 장만 와더라도 저는 뭐 손실 나신 분들 금방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 수혜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으로 중국 안산철강이나 일본의 니폰철강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제가 봤을 땐 사실 수혜주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모터, 포스코의 모터가 뭐 몇천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잠겨갖고 못 쓴다던데, 어디서 만드는지를 저도 그 수혜주를 찾아갖고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뭐 변압기는 뭐 글쎄 어디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뭐 현대일렉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계룡전기 이런 데서 만드는 변압기가 거기 들어갈까? 뭐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이게 포스코 우리 휴일에 나왔던 일당 120만 원가 17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하루 일당 125만 원까지 포스코에서 이 전기수리 인력 했을 때 나온 건데, 처음엔 사람들이 막 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얼마나 급하면 하루 일당을 100만 원을 넘게 주면서 인부를 구했을까. 지금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을 가장 답답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르길 바래서 그래요. 시장이 상승하길 바래서 답답한 겁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이런 흐름과는 시장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타 치면서 주력주 모아가서 주력주도 굉장히 갖고 갈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차분히 모아가서 비중이 컸는데 30% 수익률이 넘어가면 계좌가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도 계속 갖고 있지만 이게 40% 수익률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랑 상관이 있게 움직이나요? 수급 보세요. 네. 외국인 기관 수급.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과 맞나? 이게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떨어진 건가? 절대 아니잖아요. 시장의 흐름과 완전 정반대로. 근데 어떤 뭐 테마성으로 얻어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개별주들 말고 이런 종목을 지금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리스트들도 다 있고, 이거 저희도 이제 일절 조금 했어요. 익절 조금 했는데 익절 다 되면 새로운 종목 들어갈 거예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후속타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거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 리스트에 있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AP 시스템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M2I는 포스코와도 어떤 거래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장 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JMT 이런 종목들은 아직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아직 뭐 거래가 차분해서 차트는 굉장히 좋죠. 차트는 굉장히 좋고, 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일단은 포스코 관련된 반사이익 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없어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반사이익, 수혜 반사이익 종목은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요 정도. 잠시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터 관련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시장이죠. 실질적으로는 화요일 날 시장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불안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종목군들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종목군들 뭐 한날 한시 사지 마시고, 제가 이건 내일 아침 시초가에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차분히 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막 자신이 없고 좀 약간 막 횡보할 것 같고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최고 전략은 단타를 치면서, 저는 단타를 뭐 여러분들 잘 아시건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진짜 롤링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 제가 단타를 칠 때는 좀 다른 쪽과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쪽은 옳은 것을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지만, 저는 그날 시초가를 들어가거든요. 그날 시초가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런 식으로, 만약에 전날 나이스 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갔다, 요거 다음날 시초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상한가 또 갈 것 같아. 자, 여기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여기였잖아요. 요서 매수 한번 들어갑니다. 또 장 초반에 뜨기도 했어. 그래서 다 몰렸잖아요. 물론 뭐 화요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물렸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추천을 드리고 나서, 여기서 추천드리고 나서 떨어졌을 때 물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걸 더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할 뿐이죠. 근데 저는 아침에 장 전에 호재성 뉴스 나오는 종목군들을 다 검색을 해서 시초가에 요 종목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근데 시초가가 높으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회원분들이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단기 매매라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성공률, 매매를 갖다 성공률이라고 하면 좀 저는 좀 그런데, 뭐 10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단 한 종목도 손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후속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공개 방송을 보셨을 때, 뭐 또 뭐 들어오면 돈 벌어준다고 하더니 뭐 우리 뭐뭐 수익 나는데 요 후속주 같이 하자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맨 떨어지기만 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누가 말하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냐, 레벨의 차이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타를 아침에 계속 치면서 계속적으로 회비, 그 다음에 뭐 한 달 용돈 이렇게 좀 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시장 오르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절반 이상은 시장 올라도 안 오르는 종목군들일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 오르면 시장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오르니까 그럼 같이 오를 종목 그냥 묻어놔야 되겠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도 안 오르거나 시장보다 덜 오를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라내서 제가 단언컨대 제가 사라는 종목으로 바꾸시면 나중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진 않았던 공방인데 여러분들 추석 때 연휴 마지막 날 좀 인사도 좀 드리고요. 다음 주 일단 내일 아마 이 굉장히 많이 포스코 관련주들이 회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보시는 화면은 저희 방에 가입하시면 드리는 교육 동영상이고요. 커리큘럼 한 번씩 좀 보시고 굉장히 강세장에서 돈을 못 벌었는데 지금 장에서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괜히 땄다 먹었다 이런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건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하는 걸 후회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후회를 할 정도면 주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복수라든가 내가 저 종목 예전에 높게 사서 손절 쳤는데 지금 정말 매력적으로 바뀌었고 기업 내용도 좋아지고 있다. 저기에서 1000만원 마이너스 났는데 내가 이거 저점 잘 잡아서 좀 갖고서 2000만원 3000만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성공하신 분들이지, 시장 어렵고 종목 떨어져서 손실 났다라고 해서 주식한 게 후회되고 내 종목이 믿고 그러면 조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99%는 제가 주식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도 회원들을 이용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 고점에서 베팅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밖에 할 줄 모르고 종목을 분석하고 어떤 발굴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다 남들의 입에 회자될 때 들어가는 거죠. 그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일반인이지. 자, 함께 하실 분들 방법 안내해드리면 유튜브 더보기 보시면 가입 링크 들어있고요. 매일경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화요일날 파이팅 하셔서 성공 투자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 분들 절대 갈등 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지금 주식 안 사면 저는 언제 주식 사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군들이 가격이 너무 좋아 사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